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13장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을 우리가 출력을 해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하나의 또 함수로 좀 묶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옵셔널 파라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옵셔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트인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나 혹은 메소드 등을 이제 사용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규먼트를 모두 다 전달할 필요는 없었고 몇 가지는 생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들도 이와 같이 아규먼트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생략하는 방법을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print most common이라는 함수를 지금 작성을 이제 한 코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전달하고요. 넘버를 전달하는데 그 몇 개를 우리가 이제 흔히 등장하는 단어, 즉 정렬을 해서 상위 몇 개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num이라는 파라미터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작성했던 most comm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정렬이 된 리스트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받아오도록 하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num, 앞에서는 그 상위 20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상위 num에 해당하는 그 개수, 전달되는 그 개수만큼 우리가 출력을 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 두 번째 파라미터인 num 다음에 equal하고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옵셔널 아규먼트, 옵셔널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됐었습니다. 즉 앞에 있는 히스트는 아무런 뭐 다른 그 equal이라는 기호가 없는데요. 그런 아규먼트 죄송합니다. 그런 아규먼트는 이제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required 아규먼트입니다. 하지만 num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생략을 하게 되는 경우에 10이 디폴트 밸류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히스트라는 아규먼트 하나만을 이제 전달을 해도 괜찮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num은 뭐냐? 그럴 때는 디폴트 밸류인 10을 이제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함수가 동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 값을 전달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전달하게 되면 기존의 디폴트 밸류는 무시하고 전달하는 값을 우리가 그 값으로 해서 함수를 수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됐었습니다. 즉, 옵셔널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디폴트 밸류를 이제 덮어 쓰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required parameter와 optional parameter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모두 있는 경우라면, 제 required parameter도 있고, optional parameter도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required parameter가 앞쪽에 오고, 뒤쪽에 optional parameter가 와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순서가 섞이면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뺄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제 차집합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엠마라는 책을 생각하고 그 책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거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그 단어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어장의 그 정보가 was.txt라는 파일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파일에는 한 라인에 단어 하나씩만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 파일에 있는 단어들과 엠마라고 하는 책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엠마라고 하는 책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단어 리스트에 없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합을 생각한다면, 즉 엠마라는 책에 있는 단어들의 모임을 집합으로 생각해서 A라고 부르고,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의 모임을 집합으로 생각해서 B라고 한다면, 결국 A-B 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즉 집합의 차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tract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엠마라고 하는 책에 있는 단어들도 우리가 히스토그램,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엠마라고 하는 책을 이제 프로세싱을 이제 우리가 하는 함수를 앞에 작성을 했는데, 그 함수를 그대로 words.txt라는 파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있는 라인들을 쭉 읽어서 각 라인들마다 단어들을 읽어서 그것의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이 단어장에는 서로 다른 단어들만 한 번씩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도수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words.txt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그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것이 앞에서 작성한 process file, process 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히스토그램 형태로, 즉 딕셔너리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subtract라고 하는 함수는 딕셔너리 두 개를 히스토그램 형태로 작성된 딕셔너리 두 개를 받아들여서 일종의 차집합에 해당하는 딕셔너리를 이제 return을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딕셔너리 D1에는 단어, 즉 키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value, 도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D2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차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도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D1에는 등장하지만 D2에는 등장하지 않는 키들을 가지는 딕셔너리를 만드는데요. 새로 만드는 딕셔너리에는 키는 중요하지만 value는 의미 없기 때문에 value는 모두 그냥 난으로 그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rgument D1, D2를 우리가 딕셔너리로 전달이 된다고 했으니까, D1에 있는 모든 키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포문을 사용을 하고요. 이 키가 D2에 없으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딕셔너리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empty 딕셔너리를 이제 포문 전에 하나를 미리 만든 다음에 D1에 있는 키 중에서 D2에 들어가 있지 않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들은 이 result에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이제 추가를 할 텐데요. 자, 키 값으로 이제 추가를 하는데, value 값은 이제 난으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수행을 하고 나서 result를 return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 앞에서 words.txt 라는 파일에 있는 단어들을 프로세스 파일을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또 엠마라고 하는 책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이제 얻어서 그 히스토그램을 다음과 같이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엠마라고 하는 책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사용했던 동일한 함수를 words.txt 라는 이제 파일을 읽는데도 사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 words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단어들로 구성된 히스토그램,
딕셔너리로 표현되겠죠? 그것이 얻어지고요. 자, subtract에 기존에 있던 엠마로부터 읽어서 엠마라는 파일을 읽어서 얻은 히스토그램, 딕셔너리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과 was의 subtract를 얻어내고, 자,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안에 있는 키값들, word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다 출력을 해보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부터 노트북 파일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 옵셔널 파라미터 또 코드를 뭐 우리가 실행해 보진 않았는데 한번 해보면, 자, 그 앞에서 히스트는 이제 작성을 이제 이미 만들어진 딕셔너리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 아규먼트를 num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하나만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디폴트 밸류인 10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값을 전달하게 되면 그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파라미터의 값인 그 10을 이제 디폴트 값인 10을 오버라이드 해서 두 번째 값이 7로 되는 거죠. 그래서 7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subtraction을 보면 일단 함수를 입력을 하고요. 자, 앞에서 엠마로부터 읽은 이제 히스토그램은 있으니까 words.txt로부터 히스토그램을 이제 얻어보도록 하죠. 자, 이것만 한번 해보면, 물론 이제 이 파일도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피터 노트북과. 자, 워즈를 이제 계산했는데요. 자, 이게 딕셔너리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라인 하나에 한 단어씩만 있고 중복된 단어는 없을 테니까 전부 다 도수가 1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도 딕셔너리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subtract를 사용해서 두 녀석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엠마라는 책에는 등장하지만 그 단어장에는 없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단어들 중에는 우리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이런 숫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보니까 그 숫자랑 숫자 사이에 컴마가 있었는데요. 이 문장부는 이제 스트립을 할 때 제대로 제거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빈칸,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이제 스플릿을 하고 그 스트립을 할 때 이제 양쪽 끝에 있는 것을 이제 스트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단어들 중에서 그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 붙어 있는 것도 제대로 사실은 이렇게 잘 분리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단어들이 조금 보입니다. 자, 지금 그 딕셔너리와 딕셔너리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코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합의 차집합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파이썬에서 수학적인 집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데이터 구조가 말 그대로 집합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구조가 파이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 있는 링크에 있는 문서들을 이제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이 링크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기본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코드로 다시 넘어가서
자, 일단 set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set은 이제 서로 다른 원소들을 이제 하나씩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tuple, 그리고 string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스트링을 리스트로 바꾸거나 리스트에 있는 이제 알파벳들을 뭐 스트링으로 합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 set하고 뭐 문자열 사이에서도 이제 변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문자열을 넣으면 이것은 하나의 시퀀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BANANA가 있는 그러한 나열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 전에, 자, 리스트로 바꾸면 어떻게 바꿨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스트링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를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A가 여러 번 등장하고 N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각각을 다 원소로 합니다. 자, 네, 셋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 그대로 수학적인 집합은 중복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A도 한 번, B도 한 번, N도 한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표현할 때는 여기 스퀘어 브래킷을 사용해서 표시가 되었는데, 셋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수학에서 셋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쓰듯이 파이썬에서도 중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직접 우리가 집합이라는 이런 데이터 구조가 되도록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중괄호, 중괄호를 열고요. 물론 이제 중괄호를 우리가 쓰는 또 다른 데이터 구조가 딕셔너리가 있었는데, 딕셔너리에서는 키하고 밸류를 이제 콜론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값들만 쭉 연결을 이제 그 값들을 커마로만 쭉 분리를 했기 때문에 딕셔너리가 아니라 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중복된 값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지금 보는 것처럼 2를 그냥 한 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A에 대해서 데이터 구조가 셋이다 라는 것을 타입을 확인해 보면 좀 더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empty set, 공집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set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공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그 문자열로부터 리스트로 바꾼다던가 문자열로부터 set을 바꾼다던가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또 다른 또 변형으로서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가 있으면 그 딕셔너리를 집합으로 이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셋으로 바꿀 때 키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밸류를 가지고 셋을 만드는 것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보통 딕셔너리를 할 때 반복을 한다던가 할 때는 항상 키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 딕셔너리를 셋으로 만들 때도 키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차집합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차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은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하고 B. A는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B는 3,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이고요. 셋이고요. 자, A 빼기 B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은 우리가 차집합을 생각할 때 수학적으로 이제 뺄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런 것 생각을 한다면 A 빼기 B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한 차집합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ampersand라고 하는 이 기호를 두 변수 사이에
쓰게 되면 뭐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이 두 집합의 유일한 공통된 원소인데요. 그 원소만을 가진 집합, 즉 교집합이 얻어졌습니다. 이번에는 A와 B 사이에 버티컬 바를 이제 쓰게 되면 1, 2, 3, 5,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A와 B를 생각해보면 결과가 두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뺄셈은 차집합, 앰퍼샌드는 교집합, 그 다음에 버티컬 바는 합집합을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을 계산할 때 다른 표현 방법도 있는데요. 그 아래와 같이 A라는 셋의 메소드로서 intersection이라는 메소드, 혹은 union이라는, 혹은 differen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 셋을 전달을 이제 할 텐데요. 자, intersection이나 뭐 union은 그 A와 B의 합집합, 교집합을 intersection이 교집합이죠. 생각을 하는 것일 텐데요. 이때 A하고 B를 이제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difference는 좀 다르겠죠? 자, A difference하고 B를 전달하게 되면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B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계산을 합니다. 말 그대로 A 빼기 B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들,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는 뮤터블인데요. 그래서 그 원소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거나 뭐 제거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add라고 하면은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A가 처음에 1, 2, 3 세 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었는데, add를 하게 되면 이 원소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터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그 딕셔너리의 subtract를 하는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set을 이용을 한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네, 자, 히스토그램이 지금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set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set으로 바꿀 때는 그 키값들의 집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히스트는 엠마라고 하는 소설책에서로부터 구성한 히스토그램이죠. 엠마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단어들마다 키가 엠마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단어들이 키가 되고요. 그것이 몇 번 사용되어 있는가 라는 도수가 이제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was는 이제 단어장 word.txt 로부터 읽은 히스토그램인데요. 자, 이 두 개가 모두 딕셔너리 형태가 되고 그것을 set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뺄셈만 하면 되겠고,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포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C가 set인데 set에 대해서도 반복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포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한번 출력해 보면 앞에 있는 결과와 순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딕셔너리라던가 셋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셋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셋이라는 데이터 구조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처음에 그 13장을 소개하면서 생각해 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 어 어떤 이제 책에 등장하는 엠마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엠마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단어들로부터 어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글을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랜덤하게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어 그 어떻게 썼냐면, 앞에서 그냥 간단히 example을 보면, 자, 이런 히스토그램이 있을 때, 자, A는 3분의 2의 확률로, B는 3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법은 A를 2개를 가지고 있고 B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에 대해서 초이스를 이제 하자. random choice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자 하는 히스토그램, 딕셔너리로 표현된 히스토그램은 엠마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부터 구성된 그러한 히스토그램일 텐데요. 그 히스토그램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이템의 개수가 7,200 몇 개였습니다. 그 히스토그램은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큰데요. 자, 그러한 이제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to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고, 더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고, 그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아이템 개수가 7,200개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도수들을 다 더하면 도수의 합은 약 16만 개 정도였죠. 이 16만 개 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거나 이것은 그 엠마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단어 전체 개수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책을 보니까 to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더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하는 각각의 그 등장하는 도수가 이제 있으니까 마치 이제 그 책을 하나 펴고 잡고 그 임의로 이제 딱 펴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단어를 임의로 하나 딱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흉내를 이제 내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히스토그램을 생각하고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도수에 비례해서 도수에 비례한 확률을 생각을 해서 그 확률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to라는 단어를 여기가 500번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to를 500번 원소를 쭉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더가 뭐 60번 쓰였다면 더를 60개를 쭉 쓰겠다는 거죠. 자, 이런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리스트의 원소 개수가 전체 책에 등장하는 단어의 그 개수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7,200개 정도지만 이 리스트는 굉장히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죠. 물론 7,200개도 작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방법인데요. 여기가 이제 히스토그램,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되는 이제 히스토그램이죠. 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empty list로 출발하고 H에 있는 각각의 이제 아이템들을 생각을 해서 키와 밸류를 생각한 다음에 그 키를 밸류만큼 반복을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기존의 이제 이 t를 계속 확장해 나가 다음에 t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트가 그 처음 주어진 책만큼 굉장히 길어지죠. 커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어 하나 선택할 때마다 리스트를 계속 구성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이 리스트는 그냥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뭐 그게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또 단어를 선택할 땐 또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대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안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간단한 이그젬플을 좀 먼저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죠. A가 히스토그램에 딕셔너리 형태로 표현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2, 3, 뭐 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자, 세 개의 키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이제 프리퀀시가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전체가 7개니까 7분의 2의 확률로 선택을 하길 바라고 얘는 7분의 3, 얘는 7분의 2의 확률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고르는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하고 싶은데요. 조금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여기서 선택하고자 하는 키값들만 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A, B, C.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스트를 만들 거는 뭐냐면, 지금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A의 도수가 2가 되고요. 일단은 뭐, 이것을 만들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B의 도수 3을 적고요. C의 도수 2를 적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cumulative sum을 생각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는 2만 더하고요. 두 번째 것까지 더한 5가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3개를 더한 7이 이렇게 있도록 cumulative sum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rand int를 사용해서 1과 7 사이에 있는 값을 이제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 2, 3, 4, 5, 6, 7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자, 네. 이렇게 7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부터 7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텐데 만일에 지금 A의 도수를 보면 2인데요. 누적 도수가 2입니다. 그래서 1부터 2까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도수가 3인데 누적 도수는 5가 돼서 여기서 세 칸을 더 더하면 네, 지금 여기를 갖다 뭐 0이라고 네, 그냥 지우도록 하죠.
자, 길이가 2인 거, 길이가 3인 거, 그 다음에 길이가 2인 그런 것을 이제 쪼개졌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1부터 7 사이에 하나가 나올 텐데 1이나 2가 나오면 A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는 아니고 3, 4, 5의 값이 나오면 1부터 7 사이 중에서 나오면 B를 선택을 하고 6 또는 7이 나오면 C를 선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만약에 택한다면 A가 선택될 가능성이 얼마일까 될까요?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B가 선택될 가능성은 7분의 3이 되겠죠? C가 선택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뭐죠?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선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어떤 랜드 인트를 통해서 얻은 이 값이 1과 2 사이에 있는지, 3과 5 사이에 있는지, 6 또는 7인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큐뮬러티브 썸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처음 등장하면 x보다 같거나 작은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값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런 a를 생각합니다. 여기는 a들을 바꿔가면서, 자, 이러한 a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한 2, 5, 7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a 중에서 가장 작은 a를 생각을 하고요. 그 a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우리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3보다 같거나 큰 a가 5하고 7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5죠. 이 녀석의 인덱스가 1인, 인덱스만 생각했을 때 이 인덱스가 1이죠. 여기에 인덱스 1,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1을 계산을 하고요. 즉, 랜드 인트 값으로 3을 얻으면 이 큐뮬러티브 썸에서 3보다 같거나 큰 값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인덱스를 찾으면 인덱스가 1이고, 그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값을 이 키들의 리스트에서 찾으면 B가 됩니다. 이런 방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보죠. 자, 랜드 인트를 이제 구했더니 이번 6이 나왔다고 하죠. 자, 6이 나왔으면 2, 5, 7 중에서 6보다 같거나 큰 값은 이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등장하는 인덱스가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키들의 리스트에서 인덱스 2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C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값이 만일에 2가 나왔다. 그러면 2, 5, 7 중에서 2보다 같거나 큰 것이 3개 전부 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이 이 녀석이고 그것의 인덱스가 0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값이 A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확률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좀 일반적으로 말로 표현해 보면 일단은 이제 이러한 히스토그램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히스토그램에서 이 키 값들의 이제 리스트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뮬러티브 썸을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프리퀀시들의. 자, 이 큐뮬러티브 썸을 생각을 하고 나서 자, 물론 이제 큐뮬러티브 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은 그 전체 도수의 합이 되므로 어떤 책에 등장하는 단어의 전체 개수랑 동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부터 n 사이, 앞에서는 1부터 7 사이에서 선택을 했는데 1부터 n 사이에서 랜덤하게 인티저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x라고 앞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아까 큐뮬러티브 썸을 이제 a1, a2,
A key라고 할 때, 자, 이것이 성립하는 A i들 중에서 지금 점점 A들을 보면 커지는 순서일 텐데, 이거 지금 1과 n 사이에서 하나의 값을 얻은 것을 x라고 한다면 x보다 같거나 큰 a i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혹은 가장 작은 a i를 이제 찾고 그 a i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그 인덱스를 찾을 때 바이섹션 메소드라는 바이섹션 서치 이분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의 AI가 등장한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앞에서 찾은 이 리스트에서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섹션 설치를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을 다시 좀 보면은 큐뮬러티브 썸이 2, 5, 7이었는데요. 자, 그 x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6이 나왔다 라고 할 때 지금 이 녀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세 개일 땐 하나씩 비교하려면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개수가 많을 때는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이섹션 서치를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등장하는, 즉 정확하게는 6보다 같거나 큰 조건을 만족하는 AI가 들 중에서 제일 작은 AI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인덱스의 전체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인덱스가 0에서부터 여기서 인덱스가 2 사이에 있겠죠? 자, 물론 이제 그 커다란 리스트라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를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이 인덱스가 있을 법한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있을 범위는 0과 이 경우는 2 사이가 될 텐데 가능한 인덱스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여기서는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i라고 할까요? i라고 하고요. 가능한 인덱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j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치를 시작할 때는 i가 0으로 정하고요. j는 n-1은 아니고 k라고 쓰죠. k-. k는 이 리스트의 개수가 됩니다. k가 이 경우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 둘 사이에 그 캔디릿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서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생각합니다. 자, i하고 j의 차이가 0보다 크게 되면은 i하고 j 사이에 가능한 그 인덱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를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그 j랑 i랑 딱 같아질 때까지 같아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가능한 인덱스의 범위가 i 이상 j 이하인데 i와 j가 같게 되므로 결국 i 혹은 j라는 인덱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큐뮬러티브 썸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6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 녀석을 t라고 쓰죠. 일단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인덱스를 하나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2로 나눠주면은 나눗셈이 되면서 이게 정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정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플로우 디비전을 하도록 하고요. 자, C라는 인덱스는 이제 i하고 j 사이에 있을 텐데 이때의 값을 보고 그 값과 6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t
C의 값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값이 내가 원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x라고 하죠. 내가 얻은 값을 지금 여러분들 선택한 값을, 자, 그 값보다 tc가 더 크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인덱스의 위치는, 내가 원하는 것은 x보다 같거나 큰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니까, 이 c에서의 값을 보면 이 c에서의 값이 x보다는 같거나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값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c보다 왼쪽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정신이 없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좀 옮기죠. 잠시만요. 코드를 그냥 좀 미리 적었는데요. 자, 앞에서 IJ는 이제 일단 초기화를 이렇게 하고요. 자, 반복을 하는데, 바이섹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i와 j 사이에 내가 원하는 인덱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의 가운데 있는 c를 생각을 해서, 즉 반으로 잘라서 c라는 위치에 있는 값을 이제 생각하고 그 값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섹션 서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c라는 위치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위치는 c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즉 i하고 j 사이에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이에는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i하고 c 사이에서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j라는 값을 c 값으로 바꿔줍니다. 항상 i하고 j 사이에서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i하고 j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i하고 j 사이에서 그 가능한 값이 있었다가 가운데 있는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엔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쪽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i는 그대로 두고 j를 c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x가 그 가운데 있는 tc 값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녀석이 그럼 다시 어디다 쓰죠? i하고 j 사이에 어딘가 있었을 텐데 c를 봤더니 c에서 있는 그 값은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나타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쪽은 불가능하고 이때 c도 불가능한 것이죠. c도 그 값이 정확하게 같지도 않고 크기 때문에, 따라서 i 값을 c보다 하나 큰 c 플러스 1의 값으로 i 값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반복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제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코드를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랜덤 워즈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좀 비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은 이제 방법은 선택할 때마다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한다는 좀 비효율적인 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고 그 리스트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랜덤 워즈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용을 해서 리스트도 만들고
단어 선택도 하고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자, 리스트를 만드는 건 한 번 하고 그 리스트에 대해서 선택하는 일만 여러 번 한다면 이거보다는 좀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 네.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찾을 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umulative frequency가 5, 7, 1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k 값이 이제 6일 때 6의 위치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즉 k 값보다 cumulative frequency가 같거나 큰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값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반복을 계속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리스트의 원소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isection search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찾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cumulative frequency가 전달이 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k, 앞에서는 x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k라고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앞에선 ij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ab라고 썼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처음부터 ij로 바꿀까요? 네, 다 바꾸기가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j죠? a입니다. 자, 프린트는 중간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고, 작성이 다 되면 이 부분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umulative frequenc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26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즉 26보다 같거나 큰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26보다 같거나 큰 것은 32, 45인데 최소값이 32죠. 그래서 32가 이제 나타난 위치, 인덱스, 즉 0, 1, 2, 3, 4, 5, 5를 찾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자, 어떻게 찾는지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쓸데없이 지금 출력이 됐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를 제대로 안 바꿨죠? 네, 다시 함수 입력하고 실행해보면 네, 되겠습니다. 자, 26을 처음에 넣었을 때 그 26이 위치할 그 범위의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가장 큰 값이 지금 이 리스트는 7개가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 입장에서 6까지 됩니다. 그래서 0과 6 사이에 있다 라고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0과 6의 이제 가운데 값을 계산해 보면 3이 되겠죠. 인덱스 3에 해당하는 값이 19인데요. 19하고 26을 비교해 보면은 26보다 19가 큰 것이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값은 19보다 오른쪽에 나타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범위가 0부터 6이었다가 그 앞에서 가운데 계산한 3에서는 안 되니까 3보다는 큰 4에서부터 6까지가 그 다음 가능한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가 처음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고 조금 잘 이해가 안 갈 텐데요.
구체적인 이그젬플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 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보면은 이분법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분법을 사용을 해서 랜덤하게 선택하는 방법 생각해 보면 히스토그램으로부터 단어들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단어들 순서대로 cumulative frequency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것의 도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이제 누적을 하기 위해서 누적을 하는 리스트를 이제 cumulative frequency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empty 리스트를 만들고요. 누적을 하는 변수값을 0으로 정한 다음에 이 frequency를 계속 누적을 해 나가고 그 누적된 값을 이 cumulative frequency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cumulative frequency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 cumulative frequency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이 결국 이 히스토그램에 있는 frequency들을 다 더한 값이 될 텐데요. 그 값이 결국은 결국 이 단어들 전체가 총 몇 번 등장했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과 n 사이에서 값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녀석이 cumulative frequency 입장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보고요. 그 인덱스를 찾으면 그 all was라는 리스트에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내면 그게 내가 원하는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중간에 계산하는 그 과정을 살펴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커멘트 처리를 하고 다시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결과만 보이는데 전체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가 하면 16만 번 정도 등장했고 서로 다른 단어는 7,000개 정도, 그 다음에 cumulative frequency는 cumulative frequency의 length죠. 그 리스트의 개수는 번수의 개수는 7214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했는데 with, not, return, charming 등등으로 이제 그 책에서 그 등장하는 단어의 도수에 비례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랜덤하게 단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책에 등장하는 단어의 그 빈도수에 비례해서 단어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뭐 단어만 보면 그럴듯하게 이어지기는 하지만 전체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문장이 만들려면 앞에 나온 단어와 뒤에 나온 단어의 어떤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마크오프 어널리시스인데 그런 과정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마크오프 어널리시스는 제외하고 앞에 있는 내용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13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